자, 우리 교과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내일 저녁 때도 교과서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편화시키는 강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과서는 무조건 베스트셀러예요. 우리의 사고를 가장 잡는 게 바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로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교과서에 손을 대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과서는 보편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과서, 특별히 과학 교과서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때도 얘기했는데 이 질문은 내 돈을 아니오로 한다 그랬죠? 다 잊어버리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했던 거면 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멘이 참 좋은 겁니다. 근데 내 돈을 아니오로 하는 겁니다. 그죠? 요즘은 아멘이 너무나 이렇게 그냥 모를 때 되게 아멘 많이 해요. 은근슬쩍 넘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도 아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아멘 좋은 건데 하나님 왜 믿으실까요? 우리 하나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만 되라고 뭐라고 할까요? 역시 이게 아무나 나온 대답이 아닙니다. 먹고 사랑의 교회니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이죠. 사실인 건 만약에 믿는 사람에겐 사실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겐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의 믿음하고 상관없이 뭐예요? 사실인 게 사실인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감격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안 믿어도 사실인 걸 믿고 있다니. 그죠?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건 바로 뭐예요? 사실인데 저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한테 신앙을 왜 물려줄까요? 왜 물려주려고 노력할까요? 엄밀히 따지면 너가 안 믿어도 사실인 걸 어떻게 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사실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에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실로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게 감격인 거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이 계신 겁니다. 태초라고는 시간과 하늘이라고는 공간과 첫 번째 물질 지구를 창조한 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창조한 분은 분명히 시간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분은 영원한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분이 아니면 그래서 그분은 창조자가 아니에요.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간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공간, 하늘을 창조한 분은 분명히 공간을 초월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간을 초월하지 않은 분은 그분은 창조자가 될 수 없어요. 이분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물질이 없다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물질을 창조한 분은 어떤 분이냐? 물질도 초월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세 가지를 창조하는 분은 뭐예요? 모든 걸 초월한 분입니다. 모든 게 초월자가 아니면 창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분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절대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보이는 건 창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몰랐어요. 보이는 모든 건 우상이라고. 보이는 건 모든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야 되냐? 이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분은 분명히 스스로 존재한 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한 분 아니면 창조자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랬죠?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 아니라 I am who I am. 여러분, 이거 말할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창조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만물이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그가 없이 된 게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가 비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가 비현실에서 현실로 건져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지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다가 돌한테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비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하고 돌이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현실로 돌아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며 구원자인 게 이게 현실이란 걸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이번 집회 때 바로 그 현실로 더욱더 돌아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그랬어요? 이거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이유는 간단해요. 창조한 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또 좋은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 어떻게 지는 거예요? 좋게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분을 믿는 거예요. 전능한데 어떤 분? 좋은 분.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 만약에 좋은 분인데 전능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필요 없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전능하지 않은데 할 줄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분이 전능한데 안 좋은 분이면 어떨까요? 더 끔찍하죠.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바로 뭐예요? 전능한데 어떤 분이다?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성경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얘기도 이번에도 계속 나와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범죄에서 갈선물과 엉겅퀴가 한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다? 갈선물과 엉겅퀴가 없을 정도로. 하여간 언제 가져왔다? 여러분, 이때 근데 중요한 거 하나가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죽어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 거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냐? Eternal life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Eternal life, 영생,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 때문에 갈 수 없게 됐어요. 그 다음에 죄가 가득 차서 어떻게 했어요? 쓸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홍수심판사가 우리 지난번에 이거 자세히 다뤘습니다. 8명이 나왔을 때 성경에 처음으로 춥다 덥다는 말이 등장한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어도 좋을 정도로 해가 언제 가져왔다? 이들 8명한테 땅에 천만 나라고 명령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나 돼가 뭐를 쌌어요? 바벨탑을 쌌습니다. 자, 이 얘기 이제 빙하시대 때 나와요. 드디어 바벨탑 얘기가 빙하시대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이때 하나님이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강제로 트신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다? 아담과 하와가 중국어나 영어나 중국어 하나도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하여간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았죠. 하긴 불편해진 거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조치로. 근데 흩어지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건 간단해요. 이거 알고 있는 분이 자녀들한테 안 알려주면 그냥 잊어버린 겁니다. 한 세대만 끊겨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 혼자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모릅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몰라요. 우리가 처음이 좋았다는 거 알 수 없어요. 한 세대만 끊기면 잊어버린 겁니다. 자,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다고요? 이스라엘 택한 겁니다. 이 말씀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절에. 그리고 누가 오셨어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창조자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앞의 역사를 확정한 겁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됐다? 내가 대신 죽은 거다? 너 죽을 만큼 가치 있는 내 하나님의 형상 맞아?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도 사했고 하나님의 형상인 게 확정됐으니까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분이 부활했어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이 성경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잊어버린 나라에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전파되는 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살게 된 거예요. 처음 좋았던 그 성취된 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꼭 부모님한테 얘기하라 그래요. 세상은 다 살다가 죽는다 그래요. 성경만 거꾸로 해요. 우리 원래 죽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은 거예요. 아세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서 생명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때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부모님들 그 얘기해야 돼요. 너 내가 낳았잖아. 근데 낳았지만 너 원래 죽은 거다. 근데 너 안에 생명이 안 들어오면 계속 죽은 거야. 살아도 죽은 거 같고 죽은 거죠. 죽어도 죽은 거예요. 너가 지금 너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 생명이 바로 누구죠? 창조자신 예수님이죠. 그분이 들어와야지 영원히 사는 거다. 그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사실인데 바로 지금 얘기했던 이 내용이 뭐란 얘기예요? 이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사실이 아닌다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 시대는 바로 진화론입니다. 자, 진화론은 뭐냐? 사람이나 개나 고양이나 개나리꽃이나 곰팡이까지 한 생물에서 한 조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뭐예요?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자연 선택, 돌연변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진화론입니다. 자, 우리 언제가 좋았어요? 네, 처음에 좋아서 죄 때문에 안 좋아졌는데 이건 뭐예요? 인간이 죄도 짓기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등장하기도 전에 뭐예요? 엄청나게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데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있는데 이 진화론에 대한 걸 먼저 벗어나지 않으면 성경으로 들어가는 게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교과서에 있는, 오늘은 이제 단지 고등학교 교과서, 중고등학교 교과서만 들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 교과서에 들어있는 것까지도 같이 다루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 진화론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그 책이 있죠. 바로 뭐예요? 종회기원입니다. 이걸 지은 사람 이름이 누구죠? 찰스 다윈입니다. 몇 년도라고요? 1800.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1859년. 이건 약간 연도는 기억해 두세요. 1859년. 제가 두 가지 연대를 기억하라 그럴 텐데 그 연도는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종회기원 출판된 몇 년도라고요? 1859년. 자, 이 이래로 이제 진화론이 세상에 퍼졌는데 오늘날의 모든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교과서를 좀 읽어드리겠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요. 자, 미국의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의 손을 자세히 살펴보라. 5개 유연한 손가락이 있다. 5개 유연한 손가락이 있는 동물이 영장류라고 한다. 원숭이 및 인간은 영장류 A이다. 약 6천만 년 전에 살았던 작고 곤충을 먹은 설치류는 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유류에서 진화한 것 같다라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배워요.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우리 지금 동물 중에 하나라고 배웁니다. 제가 또 다른 책, 이게 더 이제 더 많이 사용했던 교과서인데, 그러나 모든 연구자들은 이 기본 사실에 동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이 침팬지와 유인형과 같은 조상으로부터 다른 살아있는 영장류에서 진화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 성경 교과서에서 뭐라고요? 동물 중에 하나라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등장하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우리 기억나세요? 이 진화론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캄브리아계 오도비스의 쌀류의 대번기 이렇게 쫙 써 있고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또 화석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즘 이제 그때 3년 전보다 약간 테크놀로지가 발달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옆에 화석 이름들이 쫙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오른쪽에 진화론적으로 모아온 그림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얘기했던 지질시대표입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종회기원이 발표된 지 13년 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모두 뭐라고 만들었냐면 화석으로 만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질세표라 그러는데 이게 몇 년도에 만들었다고요? 1800. 자, 요거 두 연도는 외워두세요. 1859년하고 뭐라고요? 1872년. 자, 근데 화석이 여기 있는 것처럼 진화의 순서로 고스란히 발견되는 곳은 있다 없다? 지구상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았던 어디의 땅을 파더라도 사람 화석부터 진화의 역순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화석은 널려 있는 겁니다. 수평으로 널려 있는 걸 뭐예요?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책에다가 모아온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간단한 생물을 밑에다가 복잡한 생물을 위에다가 모아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보면서 진화 맞잖아 그럼 곤란하다니까요.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1872년에 들어갔어요. 등장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교과서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그림이 교과서에 들어갔을 때 누가 가장 당황했을까요? 누가 가장 당황했을까요? 찰스 다윈이 좋아했겠지. 여러분 누가 가장 당황했냐? 교회가 제일 당황했어요. 성경 틀렸네. 이때부터 이 역사를 사실로 놓고 지구상에 없는데 성경을 바꾸려는 하는 작업들이 일어났어요. 1800년대 말부터. 이걸 우리가 바로 뭐라 그러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런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란 건 바로 이 질세표가 나온 다음부터예요. 성경의 어떤 부분은 사실이고 어떤 부분은 사실이 아닌가
아닌 게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한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성경보다 이 그림을 더 권위를 뒀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지구상에 없다라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저랑 헤어질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예, 화석은 널려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진화가 맞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화 순서대로 고스란히 화석들이 순서적으로 발견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화석은 여러분 중간 단계 화석이 없어요. 진화론자들이 요구하는 전혀 화석이 없는 거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 사건 하나만 봐도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라는 거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진화론자들은 조개와 같은 해양부 축성에서 물고기로 진화했다고 그러잖아요. 물고기가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로, 개구리 같은 양서류가 도마뱀 같은 파충류로, 파충류가 새로 진화됐고 어떤 것도 이제 포유류로 진화했다고 그러잖아요. 소나 호랑이처럼. 만약 그게 맞다면 어때야 될까요? 진화가 요구하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중간 단계를 진화론자들이 언제 포기했냐면 1980년에 포기했습니다. 이때 160명의 당대 정말 유명한 진화론자들까지 모였어요. 1980년에 시카고에서, 미국이죠. 거기서 두 가지를 이들이 사실은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여기 소진화가 축적돼야 대진화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뭐냐면, 소진화라는 건 뭐냐면 한 종류 안에서 어떻게 다양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변이라는 거죠. 개들도 어때요?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질 수 있죠? 예. 네. 자, 이걸 소진화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다른 종류로 바뀌는 걸 대진화라 그러는데, 소진화가 아무리 일어나도 대진화로 종류가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모른다. 아직까지. 이걸 1980년에 선언을 한 거예요. 이런 거 없다. 아직까지 모른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화석에서 진화론이 요구하는 중간 단계 있죠. 전이화석. 전이화석이 아직까지 없다. 이걸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사실 이거 발표할 때 본인들이 결론 내렸지만 이 비밀 회담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사이언스 기자가, 과학 기자가 와가지고 이거를 최고의 논문지 사이언스제다가 공포를 해버린 겁니다. 이때 알게 된 거예요. 몇 년도라고? 1980년이에요. 자,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이죠. 바로 여기 스탠리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진화론자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죠. 자, 이 사람도 얘기한 것처럼 화석 기록 자체는 어떤 종류의 동식물에서 단계적 전이를 보이는 연속적 기록도 보이지 않는다. 중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포기 안 하고 바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단석 평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이거 뭐냐면, 자,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는 얘기들은 계속 예전에도 나왔었어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1930년경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간 단계 화석이 없는 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자, 진화론자들은 공룡에서 새로 진화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공룡이 알을 계속 낳는데 그 중에 알에서 새가 한 마리 부화된 것 같아. 그래야지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괴물 이론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냈을 때 과학자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전체 받아들일 수 없죠. 자, 근데 새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진화론자들은 새의 조상을 뭐라 그러냐면 두 발 가진 파충류, 공룡에서 새로 진화했다 그래요. 자, 근데 지금 얘기했던 단석평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간 단계 없는 걸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당대 최고의 진화론자 두 명인데, 하버드 대학에 있던 스테판 제이 굴드랑,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존스 홉킨스의 스탠리 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공룡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아셨어요? 평형을 이룬 거예요. 서로 새끼 나면서 평형을 이뤘는데 분명히 공룡에서 새로 진화됐는데 너무나 빨리 진화돼가지고 중간 단계 화석을 남겨놓을 새가 없었던 것 같다. 자, 이게 여러분 지금 얘기했던 단석 평형 이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간 단계 화석이 없으면 어때야 돼? 진화론을 버려야 되잖아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믿기 어려운 이론을 낸 게 바로 지금 얘기했던 단석 평형 이론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가장 발달된 진화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미국 생물 티처지, 생물 교사지에서 아주 정확히 지적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단석 평형 이론은 실험적 증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바로 뭐예요? 증거의 부족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증거의 부족이란 게 바로 뭐예요? 즉 화석 기록이 존재하는 뭐 때문에? 간격. 중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라는 거죠. 저를 보세요. 완전 비현실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진화론도 비현실이지만 이제 나누겠지만 더 비현실적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다 그랬어요?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랬죠? 자, 이게 우리가 뭐예요? 사실이죠. 사실을 보면 너무나 간단한데 그 사실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어디로 간다? 비현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화나무입니다. 간단한 생물에서 모든 생물이 다 파생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그림들이 다 어디에 있나? 다 가지 끝에 있죠, 그죠? 맞습니까? 줄기는 모르죠? 다 믿음으로 메꾼 거 아세요? 자, 이 단색평을 만들었던 스테판 제이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고생물학자인데 화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화석의 전이 단계의 극단적인 부재는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부재는 고생물학의 사업 기밀이다. 자, 고생물학자들이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라는 얘기를 어떤 거예요? 서로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문제인데 그걸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된 걸까요? 진화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이론이 다 무너지는데 이거 서로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진화론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 기밀이다. 교과서를 장식하는 진화론적 생명나무는 아까 그 나무죠. 가지들과 끝마디 자료만을 가지고 있다. 주관이 없는 거예요. 줄기에는. 나머지는 추론이다. 이성적이긴 하지만 화석인 건 아니다. 뭐라는 얘기예요? 중간 나무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실제로 이렇게 널려 있는 거를 진화론적으로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죠? 믿음으로 메꾼 겁니다. 그림을 보세요. 모두 어디 있는 거예요? 가지 끝에만 있는 거예요. 중간에는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윈이 종회기원을 언제 출판했다고? 1859년이죠. 13년 후에 우리 얘기했던 내용이잖아요. 지지랑 그런 훌륭한 당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는 이론, 자신의 이론이죠. 분명하고 치명적인 반론이다. 여러분, 다윈도 중간 단계를 보고 진화론을 쓴 거예요? No, 아니에요. 다윈도 여러분 중간 단계 못 보고 진화론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찰스 다윈의 종이기원의 이제 마지막 책이에요. 여섯 번째 개정판인데 이 여섯 번째 마지막 책을 쓸 때 이거 쓰고 이제 10년을 죽었어요. 이때 다윈이 딜레마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여섯 번째 개정판의 비밀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그 안에는 아주 딜레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딜레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를 버리지 않았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눈 있죠, 눈. 여러분, 우리들의 눈은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진짜 완벽하죠. 근데 여러분, 진화론이란 건 어때야 되냐 하면 완벽하지 않은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완벽하지 않은 단계를 겪었다가 지금 완벽한 게 돼야지 진화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완벽하지 않은 단계는 어떤 걸까요? 실명이죠. 여러분, 진화론은 이런 비현실적인 걸 생각해야 돼요. 네, 완벽하지 않은 단계가 오랫동안 걸려가지고 완벽해져야 되는 거. 여러분, 완벽하기 전에 다 실명이죠. 못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섯 번째 개정판에 있었어요. 이 완벽한 눈이 과연 어떻게 진화됐을까?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에게도 수수께끼다. 네, 근데 그래도 찰스 다윈은 진화를 버렸냐? 죽을 때까지 안 버렸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이 얘기가 내일 저녁 때 더 자세하게 나와요. 자, 우리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찰스 다윈이 얘기했던 게 바로 생존 경쟁입니다. 우린 교과서에 뭐라고 배우냐? 생존 경쟁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배워요.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경쟁에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죠.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란 말 없습니다. 거꾸로 해요. 너가 섬기면 내가 높인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혹시 내 경쟁에서 질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 거꾸로 해요. 섬기면 어떡한다? 높인다. 자, 생존 경쟁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종류하고 경쟁하는 걸 생존 경쟁이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용어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 생존 경쟁이라는 건 같은 종류 안에 경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코끼리가 있다가 코끼리끼리 경쟁해가지고 진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저기 나온 것처럼 얼룩말, 기린, 같은 종류 안에서 경쟁하는 걸 생존 경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크로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귀족인데 사실 황태자급 되는 사람입니다. 러시아 사람인데 철학자이기도 하고 이제 지리학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다윈의 종의기원을 이제 읽고 아주 감명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시베리아 만주에서 이제 뭐 돈이 많으니까 생존 경쟁 모습을 스케치를 하느라고 평생을 들였어요. 근데 그때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분이? 동일한 종에 속하는 개체들 간에는 심한 생존 투쟁을 찾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다윈이 자신의 진화론을 만들려고 만든 메커니즘이에요. 어떤 동력.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면 같은 종들은 거의 대부분이 서로 돕지. 뭐 얼룩말 같은 경우 뭐 사자가 오면 탁 동그랗게 서고 막 뒷발로 치잖아요. 서로 돕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네.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경쟁한다 그래가지고 종류가 변할까요? 여러분, 싸워가 종류가 변해요? 전혀 이건 상식 이하의 얘기예요. 여태까지 어떤 과학자가 경쟁을 해가지고 종류가 변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예. 네. 언제나 뭐예요? 그 안에서 싸우는 거지. 근데 실제로 뭐예요?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적자 생존, 약육강식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적자 생존이나 약육강식은 이제 적당한 환경에 적응이 잘 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고, 약육강식은 싸움이죠, 어떤 면에서. 근데 실제로 우리가 다른 종류, 육식동물, 채식동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육식동물, 채식동물이 있어도 사실 아프리카에 가면 거의 평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막 사자들이 육식동물들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거 있죠? 이거를 잡아먹는 걸 찍으려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돼요. 물론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았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셨잖아요. 그죠? 이 저주하셨는데 뱀만 저주한 게 아니라 뭐랬어요? 뱀은 다른 동물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안 좋아졌겠죠. 그죠?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피조 세계는 그렇게 삭막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지만 사자가 말해 옆에 육식동물 있잖아요. 같이 도망가지 않아요. 절대로 육식동물들은 자기가 배고프기 전에는 일부러 애쓰면서 잡아먹지 않아요. 본인이 어떨 때 배가 고파야 일어나서 잡아먹는다고요. 거리를 두고 다 이들이 평온하게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디스커버리 채널 말씀드리는 것처럼 육식동물이 채식동물 막 잡아먹고 이런 거는 찍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나마 그래도 어떻다? 이 세상은 평온해요. 그걸 아주 이 세상을 악한 거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도 종류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이건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 그림 이제 기억날 거예요. 우리가 찰스 다윈이 몇 년도에 종의기원을 썼다? 1859년이죠. 자, 근데 32년, 36년 동안 5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갈라파고스 섬에 갔더니 핀치새가 있었는데 어떤 핀치는 부리가 짧고 어떤 놈은 어떤 거예요? 길어가지고 다윈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부리가 점점 길어지면 나중에 핀치새라고 하는 종류를 뛰어넘어서 까마귀나 앵무새와 같은 다른 종류로도 변하지 않을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 이론이 진화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한 종류 안에서도 다양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다양할 수 있어요. 유전적인 재조합에서. 자, 그러므로 이거는 굉장히 진화론자들한테 고민이었어요. 왜 아무리 우리가 교배시켜도 종류가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왔냐면 1901년하고 1903년에 이 다양해지는 것 가운데 독특한 것이 하나 발표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돌연변이. 한번 더 할까요? 돌연변이. 우리 별명이 혹시 돌연변이인 사람? 거의 좋을 때 안 쓰죠? 네, 근데 돌연변이란 건 뭐냐면, 자, 우리 유전자 있잖아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DNA 아시죠? 자, DNA가
이제 복제되는 과정 가운데 착오가 일어나는 걸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착오를 일으키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뭐냐면 X선, 감마선 같은 방사능이에요. 방사능. 그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 돌연변이에 착오가 일어나니까 우리 이 데미지를 받는데, 자, 우리 몸에는 이제 세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체세포가 있죠. 우리 몸에 있는.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제 생식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질문 좀 던져야죠. 여러분, 우리 남자고 여자고 갈비뼈가 누가 더 많을까요? 네? 남자의 갈비뼈로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죠. 자, 우리 남자고 여자하고 여자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똑같다고 하는 사람, 네. 나중에 오늘 엄마 아빠 가셔가지고 서로 카운트 해보세요. 제일 확실해. 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답은 사실 간단해요. 만약에 어느 아빠가 있는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맹장 수술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맹장 수술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거야. 아들이 맹장이 있나요, 없나요? 네? 이 녀석 나 없는데 왜 있지? 나 없는데 이게 왜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체세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체세포는 아무리 데미지를 받아도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식세포에 영향을 받아야 다음 세대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사람의 생식세포는 어디 있냐면 난자와 정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받은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방사능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난자와 정자, 생식세포에도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그러므로 진화론자들이 1900년 들었을 때 돌연변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다윈은 몰랐어요. 다윈이 죽은 다음에 1900년이니까 이때 진화가 되는 동력, 메커니즘을 어디에 걸기 시작했냐? 돌연변에서 싹 걸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러다가 1928년에 바로 교과서에 들어있는 초파리 돌연변이 실험을 한 겁니다. 우리 오른쪽에 보면, 왼쪽에 보면 여기 정상적인 초파리입니다. 여기 정상적인 초파리. 예. 근데 거기에 X선을 계속 조였어요. X선을. 날개가 꺾이고 까매지고 오그라들고 눈알이 색깔이 달라진 이런 다양한 돌연변이 초파리를 만드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 안 있다 어디로 왔어요? 교과서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들어있어요. 이때 결론이 뭐죠? 첫 번째, 이건 여러분 일부러 한 거야? 아니면 자연 상태에서 일어난 거예요? 일부러 한 겁니다. 여러분, 자연 상태에서 이 정도가 나오려면 10만 내지 100만 세대 한 마리 나올까 말까예요. 누적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10만 내지 100만 세대. 그러니까 아주 드물대는 거예요. 두 번째, 이래가지고 나온 돌연변이 초파리는 건강했어요? 건강하지 않았을까요? 건강하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여러분 방사능 다 무서워하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후쿠시마를 갔는데, 후쿠시마 아시죠? 원자력 발전소 유출된 곳. 거기 가면 여러분 다 디텍터가 있어가지고 그 근처에 가면 띠디디디 막 울려요. 여기 너무 방사능이 세니까 오지 말라고. 네. 왜 그렇게 무서워할까요? 건강하지 않게 하니까. 다윈의 이론상도 어떤 게 남는 거예요? 건강한 게 살아남는데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이래가 초파리 아무리 돌연변이 해서 돌연변이 초파리 만들어도 그 가운데 모기로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초파리. 그럼 진화 메커니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바로 이건데, 만약에 돌연변이가 진화를 일으키는 과정이라면 돌연변이에 의해 가지고 유전 정보가 증가돼야 될까요? 감소가 돼야 될까요? 증가돼야지. 만약에 파충류가 새로 진화된다면 파충류 엄마가 돌연변이를 맞아가지고 깃털이 없던 게 깃털을 나게 하는 유전 정보가 증가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돌연변이가 유전 정보를 증가시킨 적이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왼쪽에 윈도우 7이 있잖아요. 자, 지금 윈도우 10이 있는데, 자, 이 안에는 파일들이 10만 개 이상 있어요. 10만 개. 이 파일 하나하나가 바로 뭐예요? 그 기능을 하는 정보죠, 정보. 근데 여러분,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 윈도우 7에 있는 파일을 꺼내기만 하면서 업그레이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더 안 좋아지지. 새로운 기능을 하는 파일을 어떻게 할까요? 끼워 넣겠죠. 만약 여러분 돌연변이가 진화의 메커니즘이라면 돌연변이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유전 정보가 증가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 증가된 예는 없어요.
여기 리스 패터너라고 하는 MIT 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모든 건 돌연변이가 유전 용모의 손실 과정이에요. 자, 제가 이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자, 이 비디오는 이제 현재 살아있는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입니다. 리차드 다킨스라고. 근데 이 사람은 절대 창조과학자가 공개 논쟁 안 해요. 나는 여러분이 이분의 책을 먼저 읽지 않기 원해. 우리 자녀들이. 왜? 이분의 책에는 그 안에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너무나 많아요. 또 글 쓰는 태도가 굉장히 악의적이에요. 네. 자, 이분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여자 기자가 Can you give 예를 들어 주세요. 유전적인 돌연변이나 진화 과정 가운데 유전 정보가 증가된 예가 있으면 하나를 예를 들어 달라 그런 거예요. 뭐라 그러 보세요. 답을 못해. 얘가 있어야죠. Can you just stop while I think? 스탑 시키고 어떻게 해요? 네, 그 다음에 질문을 바꿔달라 그래요. 다시 레코드해요. 이게 여러분 현재 살아있는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의 태도예요. 아직까지 어떻게 하지? 어떤 얘도 유전 정보가 증가된 얘는 없어요. 다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지. 그런 가운데 돌연변이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유전 정보의 증가의 손실이에요. 네,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디가 더 안 좋아지는 거지 유전적으로 사실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파충류에서 새로 진화됐다면 앞발이 날개로 피부가 깃털로 변하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그림 같은. 맞습니까? 자,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오늘날의 파충류는 앞발로서 어때요? 완벽한 기능을 해요. 맞습니까? 새는 날개로서 어때요? 완벽한 기능을 해요. 근데 만약에 진화됐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앞발이 날개로 피부로가 깃털로 변하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굶어 죽기 따갈맞대는 거예요. 왜? 이건 앞발도 아니고 날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화론은 참으로 비현실적인 이론이라는 거예요. 자, 중간 단계 생물이 살아있는 거나 화석에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데 믿어야 되는 거.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건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게 기능하는 때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굶어 죽거든요. 자연이 이런 애매한 걸 선택한다 안 한다?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돌연변이로 진화가 성공했다면 완벽한 파충류에서 어때야 돼요? 완벽한 새로 돌연변이 일으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돌연변이 일어나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돌연변이가 진화 일으킬 수도 없고 일어난 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진화론자가 공개 논쟁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논쟁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계속 추구합니다. 첫 번째, 중간 단계 화석이 있으면 얘기해달라. 없는 거예요. 종류에서 종류로 변한 얘가 있으면 얘기해달라. 없는 거예요.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유전 정보가 추가된 과정이 있다면 예를 들어달라.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지질학적으로 진화론은 증거가 없어요. 중간이 없기 때문에 화석 가운데. 두 번째, 생물학적으로 종류에서 종류로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요. 유전학적으로 뭐예요? 유전 정보가 증가된 예가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으로 여태까지 증명된 예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비디오 이제 보면 조금 작게 해주세요. 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제 미국의 유명한 진화론 교수들입니다. 4명인데 계속 이 레이 컴버트라고 하는 목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종류에서 종류로 변한 예를 들어달라고. 하나도 못 돼요. 1000개도 줄 수 있다 그래요? 하나만 주세요. 박테리아. So what do the bacteria become? The bacteria are still 그냥 bacteria. 박테리아. It's not Darwinian evolution. That's not a change of kinds, is it? It is a change. It is a change in the genetic makeup of the bacteria, which They're is still bacteria. So what do the bacteria become? 다른 거 변한 예를 a 주질 new 못해요. kind of bacteria. It's still bacteria. There's no change of kinds. To summarize, the observable evidence that you give me for Darwinian evolution is bacteria becoming bacteria.
No, it is bacteria acquiring new metabolic capabilities. You said before that there is lots of evidence for evolution. I just want one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observable 이때. evidence for Darwinian evolution. Just one. But I gave you some. You don't want. Not some, I want one. You don't want that. I want one. Yes, I do. I'm pleading with You people. said you asked me to tell you. You asked me to 아주 tell you 중요한 when 얘기를 I've 여기서. watched one species evolve into another. Isn't that right? No, one kind. 한 into 종류가 another. 다양한 게 There's 아니라 14 different 종류가 바뀌는 걸 definitions 예를 of 들어 species. 달라는 거예요. So I 근데 want 대는 a 뭐 예를 change of 못 해요. kind. When you're talking about 자, 이제 학생들한테 Darwin spoke of 물어봐요. a change of kind. 자, Can 이제 you think 과학을 of 하는 any 학생들이 다 진화론을 observable 믿는다는 evidence for 학생들이에요. Darwinian evolution where there's a change 근데 of 종류에서 kind? 종류로 변한 거를 예를 들어 하다근데 아무도 못 돼요. 지질학 전공자입니다, 이 사람은. kind. I'm gonna have to think about that one a little longer. You give me anything that I can see, observe, and test, which is the scientific method for Darwinian evolution, a change of kinds. Test and observe. Could you give me 물리학 observable 전공자. evidence, which is the scientific method for Darwinian evolution, a change of kinds? 단 하나도 못 돼요.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Okay, I gotta think about it. 나중에 이 레이 컴포트 목사님 어떻게 해요? So 그래서 you want the 진화론은 evidence of it. 믿음이라고. I would say. 어떤 면은 신념이에요. 뭐 고민해봤자 없어요. 배운 적이 없기 Cannot, I 때문에. think. It's a hard question, actually. Mitochondrial DNA. So, can you repeat the question again? Could you give me any observable evidence, just one, for Darwinian evolution? Let me think about that for a sec. Observable evidence, something where we don't have to exercise faith. Something that can be observed, like the scientific process, observable. That's a good question. That one I'm not quite sure. So you can't think of any observable evidence for evolution? No. How do you know it's true? I'm not sure. So Darwinian evolution is 답을 하나도 못해요. 여러분 저는 원래 미국에 떠날 때는 진화론자였습니다. 진화론적 지질학을 더 공부하려고 미국에 간 거죠. 저는 가자마자 창조학을 만났어요. 진화론이 틀렸다는 거를 알고 3년 반을 지질학을 했습니다. 자, 여기 교수님들한테 진화론에 대해서 질문했겠죠? 질문하면 여러분 딱 2스텝만 내려가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딱 두 단계만 내려가면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46억 년 됐다고 배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지구를 측정하지 않은 거 아세요? 일반인들 그것도 모르잖아. 네, 딱 2스텝만 들어가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가 깔려 있어요. 여러분 이 질세표가 등장한 다음에 모든 걸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동물이라는 걸 전제, 동물에서 진화되었다는 전제로 설명하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여기는 흔적기관, 상동기관 이런 겁니다. 흔적기관 아시죠? 이런 것들. 우리가 동물에서 진화대가 쓸데없기 때문에 태화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맹장. 아직까지 교과서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면역체계 너무 중요해. 소장하고 대장 사이에서 발효와 부패 기능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맹장. 꼬리뼈 아직도 얘기하잖아요. 꼬리가 있던 게 줄어들다가 남아있는 거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꼬리뼈가 지금 모습에 여기가 이 모습이 아니면 여러분 이 모양 여기 없으면 여러분 앉았다 일어났다 못해요. 상하체 근육을 연결해 중요한 것들이 거의 다 달려 있어요. 예전에 편도선 수술 많이 했어요. 박테리아 침해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소아한텐 어린애들한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한동안 이 흔적기관이 200개 정도가 제시됐었어요. 근데 나중에 의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어떨까요? 예, 이게 지금의 모양의 크기일 때만 어떤 거예요? 완벽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정의가 아예 바뀌었어요. 뭐예요? 흔적기관이 있다 그러더라도 아직 기능이 밝혀지지 않은 거지. 분명히 지금 추세로 보니까 어떤 거죠?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한국에 예전에 어느 진화론자가 흔적기관 얘기에다가 이런 얘기한 거예요. 이들 기관이 없어도 우리가 살지 않냐고. 자, 보세요. 지금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살고 죽는 얘기로 토픽을 바꿨어요. 여러분, 머리털 없어서 살아요. 없는 분들 죄송하지만 하여간 없어서 살아요. 여러분, 파란 쪽 없어서 살아요. 그죠? 여러분이 살고 죽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예요? 기능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놀랍게 거의 앉아있는 사람들 다 끄덕거려요. 그거 없어서 살잖아. 여러분, 기능이 중요하잖아요. 완벽한 기능.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상동기관에서 아직까지 교과서에 있어요. 사람의 팔, 고양이 앞발, 고리의 지느러미, 박쥐의 날개 이런 거 모양이 어떻다? 비슷하다. 그래서 한 조상에서 파생된 증거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리어카가 있죠. 유모차가 이제 자전거, 오토바이, 승용차, 트럭이 있죠. 뭔가 모양이 비슷하죠. 당연하지. 왜? 같은 조건, 같은 중력하에서, 그죠? 같은 조건 하에서 비슷한 기능을 하려면 어때요? 모양이 같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면 바퀴가 네모나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유모차가 승용차를 대신하지 못해요. 예, 트럭이 자전거 대신하지 못해요. 오토바이가 리어카 대신하지 못해요. 그들의 뭐가 있어요? 고유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예,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의 앞발이 고래의 지느러미 대신하지 못해요. 박쥐의 날개가 고양이 앞발 대신하지 못해요. 그쪽 갔을 때 완전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교과서에 있어요. 저는 이 만화 아주 좋아해요. 뭐라고 썼냐면, 진화론자들은 그 모양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요? 그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디자이너가 생각할 때 모양이 중요할까요? 기능이 중요할까요? 제가 우리 아는 후배 중에 우리 미시간 주립대학에 농기계공학과 교수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정 교수, 농기계 만들 때 모양이 중요해? 기능이 중요해?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그 말이라 그래? 뭐가 중요할까요? 기능이 중요하죠.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어디에? 뭐예요? 모양에 초점을 맞추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그 디자이너가 없으면 어디에 유혹받을까요? 모양에 유혹받는 거죠. 자,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얘기니까 빨리빨리 지나가 볼게요.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물고기, 도롱이, 거북이, 닭토끼 모양이 비슷하다 얘기 들어보셨죠?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해켈의 발생과 목설. 여러분, 이건 생물학계 어떤 거예요? 가장 유명한 위조 논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예, 해켈이라는 사람이 조작한 그림이고 밑에가 진짜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 스테판 제이 굴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130년 전의 논문인데 우리는 한 세기 동안 그렇게 많은 교과서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무심함에 대하여 경악을 묻지 못하고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아직까지 있어요. 이 그림이. 미국은 여러분 8년 전에 다 빠졌어요. 중국, 일본 아직도 있어요. 말의 진화도 마찬가지예요. 말발굽이 4개였다, 3개였다, 2개였다, 1개였다. 여러분, 이게 널려있는 화석을 말이 제일 진화됐다는 믿음하에 130년 전에 책에다가 모아놓은 거 아세요? 여기 나온 것처럼 미국 자연사박물관에 말의 진화 보여준 전시물은 제거됐다. 네. 여러분, 8년 전에 미국에서 같이 없어졌어요. 근데 아직도 말화석 한국 교과서에 그대로 있어요. 이런 교과서는 뭐예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후추나방도 배웠잖아요, 지난번에. 하얀 나방이 환경이 바뀜에 따라 하얀 나방이 많다가 검은 나방이 많아졌다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바뀜에 따라 나방에 뭐가 바뀐 거예요, 이게? 예. 개체수가 바뀐 거죠? 몸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진화의 증거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논문은 어떤 거예요? 조작한 논문 아니에요. 예. 마켓 카운트 조작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본드에다 나방 붙여놓고 사진 찍고. 이 최고의 논문이 네이처에 나왔잖아요. 죽은 나방을 나무에 붙여가지고 사진을 찍은 얘기. 자,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얘기 하나 더 있죠? 바로 뭐예요? 희조세입니다. 이건 뭐라고요? 완벽한. 뭐로 배웠어요? 대답들이 안 나오네. 3년 지나가 다 잊어버렸나 보네. 여러분, 희조세 아직까지 교과서에 있죠? 여러분, 이거는 이미 여기 알렌 피에두샤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뭐라 했어요? 이는 하나의 새며 잔가지 안주를 새이다 그랬어요. 크기가 몇 미터? 몇 센치? 30cm. 네, 여기에 대해서 시조새 하나만 가지고 학회가 열렸어요. 그때도 뭐라 했어요? 한 마리 조류로 결정났어요. 네. 그래도 안 빠지니까 지난 2013년에 ABC 뉴스에서 또 나왔잖아요.
최근 영문의 소설 작은 새로 번복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건 미국도 있어요. 중국, 일본 교과서에 아직도 희조세, 파충류세 중간 단계라고 아직도 배워요. 여러분, 창조화지나 공개 논쟁을 할 때 진화론자들이 공개 논쟁이 드물게 있어요. 왜 드문지 아세요? 창조과학자가 등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진화론자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연구소에서 매년 공문 보내요. 진화론자들하고 공개 논쟁하고 싶다. 누가 등장하지 않냐? 진화론자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등장했다 할지라도 그 과학자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진화의 증거로 내세운 사람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지금 보셨잖아요. 다 결론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거 아니죠? 예? 교과서는 여러분, 보편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어때요? 빠져나오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싸질머지고 죽는 거 아세요? 왜? 과학자들이 모든 걸 읽지 않기 때문에. 자, 성경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자, 아까 얘기했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한 분이에요. 어떤 분이 좋은 분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지을 수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 모든 거의 초월자예요. 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종류대로 창조했다라는 걸 믿지 않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디예요? 비현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보셨잖아요. 자, 중간 단계 화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종류에서 종류로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전 정보가 증가된 예가 있어요? 없어요? 왜?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했을 뿐 아니라 우리 언제 가져왔다? 네, 처음이 좋았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유전 정보가 더 증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고 나면 어떻다? 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네? 과거는 다 잊어버렸네, 이거. 했던 거 또 할 거 그랬네. 과거는 누굴 만나야 제일 쉽다고요? 예, 증인을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 있던 분. 우리 거기 있던 분한테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니까 어떤 거예요? 너무나 쉬운데 그분한테 안 물어보면 어떤 거예요? 비현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 비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비현실에서 현실로 건져내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뭐가 있냐? 감격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